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본성이 나쁜 사람들의 소름 돋는 특징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친절했어요. 말도 잘하고 다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기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불편해졌어요. 이유는 없는데 옆에 있으면 긴장되고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해요.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본성이 문제인 걸까요? 오늘 영상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까워질수록 당신을 피말리게 만드는 사람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특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자주 상처받는 분들, 누군가에게 자꾸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겉으론 절대 알 수 없는, 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9가지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임이든 대화든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남들이 자기 얘기에 웃고 반응하지 않으면 금세 불쾌해지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과나 행복을 보면 속으로 질투하고 깎아내립니다. 자신이 무대 위에 올라서지 못하면 무대를 망가뜨려서라도 다른 사람도 못 올라가게 만들죠. 겉으로는 잘 웃고 칭찬도 하지만 그 속에는 비교와 경쟁, 조종하려는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걔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잘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척 하다가도 꼭 꼬투리를 잡아 깎아내립니다. 왜냐고요? 본성이 나쁜 사람은 남이 빛나면 내가 어두워진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성장이나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 질투, 시기, 비교로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3. 거절을 극도로 싫어한다. 당신이 단 한 번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반응을 유심히 보세요. 내가 언제 널 그렇게 대해줬는데 이걸 못해줘? 넌 참 냉정하다,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 조작을 시도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배려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했으니까 넌 당연히 나한테 이걸 해야 해. 이런 식의 교묘한 거래 심리로 움직이죠. 자기중심적이며 상대를 지배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4. 피해자 코스프레가 일상이다. 문제가 생기면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가 잘못한 거고 자기는 당했다고 말하죠.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억울해하고 눈물까지 보입니다. 이들은 항상 피해자의 위치를 선점해서 상대의 죄책감을 유도하고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결국 본인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지적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지적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 되는 건 당신이니까요. 관계를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 자신의 이득이 되는 관계는 적극적으로 유지하지만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무섭도록 차갑게 끊어냅니다. 평소엔 잘해주고 친한 척하지만 당신이 뭔가 부탁하거나 도움이 필요해지면 갑자기 바쁘다, 힘들다며 거리를 둡니다. 이들은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관계를 맺죠.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유리관계일 뿐입니다. 6. 은근한 이간질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들은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걔가 너 얘기 그렇게 하던데 난 그냥 내 편이라서 알려주는 거야. 걔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좀 조심해.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심습니다. 결국 자신은 중심에 서고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간질이 전부 선의의 충고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7. 착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들이 유난히 잘 붙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상냥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무례하거나 상처를 줘도 착한 사람은 설마 의도는 아니겠지 하고 계속 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반응을 안 하면 자신의 행동이 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즉, 선을 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죠. 8. 모든 관계를 계산으로 본다.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어떤 관계든 진심보다 이득으로 따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좋을까? 얘를 도와줬을 때 나한테 돌아올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 사람의 배려나 친절 뒤에는
계산기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 놀랄 만큼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9. 사과를 해도 반성은 없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러도 사과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만 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한 거지.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말로는 미안하다 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반성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기만의 기술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 경고와 조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모두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9가지 특징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 나만 유난스러운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민감해서가 아니라 민감할 만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지. 가장 소름 돋는 건 이런 사람일수록 처음엔 너무도 평범하고 친절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